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 있는 정의를 보면 뭔 소리지? 좀 잘 개념이 안 잡힙니다. 문제를 더 풀어봐야지 확실히 알거든요. 자, 일단 읽어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생각했던 확률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어떤 단독 사건만을 다뤘어요. 그동안에는 단독 사건만을. 근데 6의 약수가 나올 경우 중에서 3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확률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문제 풀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호는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얘가 바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서 또 새로운 사건. 그리고 확률 계산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만 단독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B만 단독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A라는 사건을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6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36분의 1, 2, 3, 6이니까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B. 그냥 B만 단독으로 보면 3이 나오는 거니까 36분의 1이에요. 3은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교집합.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A 안에 B가 완전히 이렇게 속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36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4니까 A의 확률 36분의 4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36분의 1 이렇게 구해라.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도 있고 요것도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 30%. 근데 안경 쓴 학생 중에서도 또 여학생, 남학생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학생이 또 전체 15%래요. 자, 고등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한 명을 택했더니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그럼 전체 30%잖아요.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30%가 숫자로 나타내면 0.3인데 0.3인데 15% 0.15니까 0.5.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이 기호를 보니까 A를 바탕으로 해서 B. 그리고 A가 이쪽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분자는 A와 B의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집합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A를 일어난 걸 바탕으로 B가 일어났을 때 확률과 B가 먼저 일어났다 생각하고 A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 같을 리가 없겠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 다음 곱셈 정리 이거 봅시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걸로.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교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도 쓸 수 있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 아까 이거였었죠. 요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양변에 PA씩 곱할게요. 그러면 PA 교집합 B가 PA, P, B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거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원래는 전체 S라는 이렇게요. S라는 집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요거 구하고 그게 곧 이거죠. 그 다음에 전체 확률 중에서 A와 B 교집합 요거 이거 일어날 확률 얘죠. 이렇게 표현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곱셈 공식 그냥 곱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서 풀어보세요. 네, 동영상 멈춰놓고. 다 푸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공식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과연 쉬울까? 실제로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모든 확률 사건을 다 집합으로 옮겨와서 똑같이 풀 거예요. A 집합, B 집합, 그 다음에 A업 집합, 교 집합, B업 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은 A와 B의 관계는 모르지만 일단 교집합 있는 걸로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얘는 0.3이고 0.6의 확률이고 요거 변형해야 되죠. A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여기 0.3이네요. 그렇단 얘기는 A 합집합 B의 확률이 0.7이란 얘기예요. 0.3, 0.6 더하면 0.9잖아요. 교집합의 확률이 0.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요거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그러니까 0.3분의 0.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일단 A하고 A 교집합 B 알려줬어요. 합집합도 알려줬어요. 이걸 알려줬네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 일단 써볼게요. 이거를 써보면은 B 여집합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의에 그냥 맞춰서 딱 쓰면 돼요. 그랬더니 요놈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놈들. 그러면은 우리 합집합에서 그림을 그리고 합시다. 이렇게요. 여기 교집합이 20분의 1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5분의 2고. 그럼 원래 5분의 2하고 PB를 더하고 PA 교집합을 빼면 PA 합집합 B가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PA예요. 그러면 요 공식에 따라서 여기에다 20분의 1을 대입하고 여기다 5분의 3을 대입하면 PB가 나오겠죠? 4분의 1이라고 나온대요. 계산은 여기 참고로 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PB 여집합은 4분의 3이 됩니다. 여긴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변형을 해봅시다. 요거 변형하면은 P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뭐 이거 쓱쓱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집합 개념으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혼자 해보세요. 채점도 다 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보세요. 어느 학교 AB 학생 60명의 성별은 오른쪽 표와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남학생, 여학생, A학급, B학급.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여학생을 뽑은 거예요. 난 일단 여학생을 뽑았어요. 근데 걔가 여잔데 A학급 여학생인지 B학급 여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A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29명이죠. 그럼 그 중에서 14명 A학급 학생. 이게 답이에요. 이 표 문제는 오히려 훨씬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도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꽤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4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하여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 그러면 10장 중에 4장은 경품권이고 6장은 경품권이 아닌 거네. 꽝이네요.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임의로 뽑을 때 갑을 모두 시사회 당첨권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뽑을 경품권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시사회 당첨권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10분의 4의 확률로 뽑겠죠. 그러면 갑이 경품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 10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가 줄어서 9개가 됩니다. 9개. 전체적인 경품권이. 그리고 경품권도 4장인데 갑이 하나 뽑았으니까 남은 건 3장이겠죠? 그래서 9분의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뭐 이게
약분해서 3분의 1이고 30분의 4가 되나요? 약분해서 15분의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동영상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곱셈 정리 나왔으니까 아 무조건 곱셈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다가 곱하면 뭐 곱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 전부터 풀이를 정해놓지 마시고 풀다가 필요하면 쓰세요. 풀다가 그리고 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3-1번은 풀었을 것 같고 3-2번만 한번 해볼까요? 20명 회원 중에서 여자 회원이 12명이래요. 그러면 남자 회원은 8명이라는 거죠. 회원 중에 임의로 대표 하나 뽑고 부대표를 하나 뽑는다. 대표는 여자 회원이 되고 부대표는 남자 회원을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자 회원이 뽑힐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20명 중에 8명. 그죠? 네? 남자는 어머머 여자가 12명이었죠. 아니 남자를 먼저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부대표를 먼저 뽑았다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왜 우리 대표를 먼저 뽑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부대표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대표를 먼저 뽑아. 나중에 이렇게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3-3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구슬 N개, 빨간 구슬 6개. 그러면 얘 때문에 합이 6 더하기 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는 파란 구슬, 두 번째는 빨간 구슬 꺼낼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n분의 6에서 첫 번째 파란 구슬 먼저 뽑는 게 이거겠죠? 곱하기 구슬 하나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빨간 구슬은 여전히 6개죠. 이렇게 곱한 게 4분의 1이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아, 여기 뭐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거에 갇히지 마세요.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뽑을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평소에 풀던 문제랑 뭔가 살짝 다른데 하고 느끼셔야 돼요. 한번 문제를 지금 한번 천천히 혼자서 다시 읽어보세요. 뭐 동영상을 멈춰놓고 봐도 되니까 좀 평소랑 문제가 다르다 싶은 부분을 찾으셨나요? 자, 일단은 갑을 순서대로 공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갑이 이게 순서대로 뽑는다는 거죠. 얘가 먼저 뽑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공을 뽑았어요. 그 다음 을을 뽑아요. 을이 검은 공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어? 지금도 뭔 소리지? 싶어요? 그쵸? 자, 왜냐면 지금 앞에 요 문제 잠깐만 볼게요. 요 앞에. 이 앞에서 이 문제를 풀게 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지금 단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4개 구성 뽑아서 11개 제품 들어있는데 두 번 꺼낼 때 모두 불량품 아닌 거니까 정상 제품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별로 어렵게 안 풀었을걸요? 그냥 11분의 4개가 불량품이니까 정상 제품 7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11분의 7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걸요? 그러면 왜 이게 안 어렵냐면 이것도 정상이고 이것도 정상인 걸 아니까. 아니면 두 개 다 불량 뽑을 확률 이것도 어렵지 않을걸요? 11분의 4 곱하기 10분의 3. 왜? 이것도 불량이고 이것도 불량인 걸 아니까. 근데요. 얘는 정상 제품 뽑으라고 하고 얘는 정상 뽑았는지 불량을 뽑았는지 안 알려주면 문제가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갑, 을이 각각 뭐 뽑았는지 알려줘요. 얘는 흰공이고 얘도 흰공. 아니면 얘는 흰공이고 얘는 검은공. 이렇게 다 정해줘요. 근데 얘는 검은공이고 얘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뭐지?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눈치채셨으면 되게 똑똑한 학생이고. 자, 그러면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 풀어야죠. 갑이 검은 공 뽑고 을도 검은 공 뽑을 경우. 두 번째,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는 경우. 문제가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공은 9개예요. 검은 공 뽑을 확률이 9분의 4하고 공이 하나 줄었잖아요.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8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흰 공을 뽑는다. 9분의 5, 8분의 검은 공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4개겠네요. 요거 계산해봐요. 이런 거 제발 약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책에서 왜 약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약분하면 어떻게 됐냐. 6분의 1, 18분의 5 다시 통분해야 돼. 근데 그냥 약분하지 마세요. 72분의 12, 72분의 20 더하세요. 어차피 더해야 되잖아요. 72분의 32 이제 약분하면 되지. 8로 약분하면 9분의 4. 왜 이렇게 약분했다 다시 통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본가 봐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또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그러니까 다 두 개 케이스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의외로 4-1번에서 막혔을까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비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 0.4래요. 그러면 질 확률은 자동으로 0.6이 돼요. 비가 오지 않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6이래요. 그럼 질 확률은 0.4가 되는 거고. 뭐 이게 쓸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0.3이래요. 그러면 이거 뭐야? 비가 올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비가 오는데 경기가 이겨야 돼요. 그럼 비가 올 확률이 0.3이고 비가 오면서 이길 확률은 0.4 곱하기 0.4. 비가 안 올 확률은 그러면 0.3에서 자동으로 0.7 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길 확률 0.6. 아, 이건 필요가 없었군요. 괜히 써놨는데. 0.6.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앞에 거랑 비슷해서. 그죠? 4-3번도 해봐요. 그래요. 자, A 주머니는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5개 들어있대요. 그럼 저는 습관이에요.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해요. 그러니까 A에서 뽑을지 B에서 뽑을지를 몰라요. 그럼 이걸 정해주면 되지. A에서 뽑는 경우. 두 번째, B에서 뽑는 경우. 그럼 만약에 A에서 뽑으려면, 빨간 공을 뽑으려면 8개잖아요. 8개 중에 일단 3개 뽑아. 그 다음에 7개 중에 2개 뽑겠죠. 그 다음 B에서는 공이 전부 6개네요. 6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 뽑고 각각 곱해서 요 숫자들을 마지막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 가볼게요. A 주머니, 아까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A 주머니에는 흰 공과 검은 구슬이 이렇게 들어있고 B 주머니에도 흰 공과 검은 구슬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두 주머니 중 하나를 택하여 2개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 이게 앞에 있는 문제 2개가 짬뽕된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이게 뭐가 짬뽕됐냐면요. 여기까지만 봐보죠.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그럼 바로 앞에 풀었던 그 유제하고 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빨간 공, 파란 공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것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A 주머니, B 주머니 뭔지 몰라. 그럼 첫 번째 A 주머니를 골랐다. 그럼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다. 그럼 흰 구슬을 먼저 뽑나, 검은 구슬을 먼저 뽑나 이거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아까도 대표 먼저 뽑나, 부대표 먼저 뽑나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공이 7개니까 7개 중에 흰 공을 먼저 뽑고 나머지 공 6개 중에서 검은 공을 뽑았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42분의 12가 되나?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그렇게 했다. 그럼 B 주머니에는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중에 흰 공을 뽑고 5개 중에 검은 공을 뽑고 그래서 30분의 8? 이거 참 귀찮네요. 이건 통분 안 하고 싶은데 통분 어차피 해야 되네요. 그럼 이거 약분해 놓는 게 낫겠죠? 이건 약분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통분이 편하지. 42하고 30을 통분하면 바보죠. 그죠? 그러면 이거 6으로 약분해 버리면 7분의 3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약분하면 15분의 4가 되나요? 그죠? 여기 6으로 약분했는데 왜 3이라고 했죠? 뭐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도 해봅시다. 105로 통분돼요.
더하면 105분의 얘가 15를 곱해서 30이고 얘가 7을 곱해서 28이거든요. 105분의 5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답이 105분의 58로 끝날 문제였는데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또 구하래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앞에서 이런 문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내가 여학생 뽑았는데 그 중에 여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 A반 학생이었을 확률 이렇게 구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것만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흰 공하고 검은 공 하나씩 섞는 뭔가의 조합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A 주머니였을 수도 있고 B 주머니였을 수도 있고 여기선 남녀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 조합을 했어. 그랬더니 그게 A였을 확률. 그럼 보세요. 표를 다시 이쁘게 그려볼까요? 내가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를 뽑았는데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조합으로 뽑았어. 그랬더니 일단 합치면 105분의 58이야. 근데 A 주머니에선 7분의 2고 B 주머니에선 15분의 4고 일단 내가 이런 조합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걸 확률은 105분의 58분의 7분의 2다. 물론 이거 계산해서 뭐 해야죠. 약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문제가 두 개 짬뽕된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채점도 다 아셨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여기까지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